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방법규 수업을 가도록 할 겁니다. 앞부분에 이제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는데, 교재 컨텐츠라고 나와 있고 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과목이 소방 관계 법규라고 하는 것인데, 소방관계 법규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판례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 법이 몇 개로 나누어지냐? 4분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분법. 그래서 첫 번째 법률이 있어요. 법률. 여러분도 소방학개론에서 수업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진 게 몇 년도야? 우리나라 뭐라고? 이란 씨. 1948년에 정부가 수립돼요.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소방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0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1958년에. 알았습니까?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10년 후 그냥 그렇게 연결하면 돼. 그래서 58년에 소방법이라는 것이 법률이 만들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 소방법이 처음 만들어진 소방법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요. 옛날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럼 농사 짓고 살 때 무슨 고층 건물이 있겠어? 화재 위험물이 있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물 뿌리면 끝나 그냥. 끼켜봤자 산 타거나 아니면은 집이 타거나 다 목조 건축물 이런 거 타거나 하니까 그냥 불 꺼! 이 정도로 끝이야.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는요 높이까지 쏠 필요도 없고 소방 사다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 갖다 뿌면 돼. 그 전에 이제 선사시대부터는 똑같아 그냥. 그렇게 왔다가 이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됐겠죠. 다양한 이제 공장지대도 만들어지겠지. 위험물도 관리하겠지. 그치? 그리고 아파트도 나타나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법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3년에 법이 뽀그라졌다. 알았나요? 소방의 역사에서 여러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웠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나눠지는데 1분법, 2분법, 3분법, 4분법 이렇게 나눠진다. 1분법이 소방 기본법이다 라는 파트가 1분법이에요. 소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잡다한 것을 갖다 넣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2분법이 좀 이름이 긴데 화재 예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겠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길거리가 다 널리고 게 소화전이에요. 이만한 쇠통 같은 거 빨간 쇠통 올라온 거. 소방 시설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관한 법률.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규정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나 소나 설치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서 전문가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시설을 만들 때 3분법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규정이 있다고. 맞습니까? 네 번째가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다. 그럼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지. 이제 개론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제 가연성 물질들. 불연성 말고 가연성 물질들. 불이 잘 날 것 같은 것들은 특별히 더 관리해야 된다고. 관리를 못하면 불나면 큰일 나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석유 같은 거, 기름류 이런 것들. 알겠나요? 그리고 공기와 맞닿았을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나면 빵 터져버리거나 불이 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1, 2, 3, 4 네 파트로 나뉜다. 원래 5파트 있었는데 이제 그 파트는 우리 안 배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게 이제 요 파트에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법률이야. 법률. 근데 법률인데, 이 법률에 대해서 하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랫법들이 있다고요. 아랫법들. 우리가 행정구역을 봐도 충청남도가 있지. 도 밑에 시, 군, 읍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밑에 구, 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 밑에도 하부 규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통상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법을 여러분들 공부할 겁니다. 헌법이라는 모법 아래에서 법이 있어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알았죠? 그런데 이 하부 규정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명령을 만드는 아저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온다.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레파토리가 똑같이 공부할 게 뭐냐면 먼저는 법률을 볼 거야. 법률 규정에 근거한 시행령을 만날 거야. 그리고 시행규칙도 만날 거야.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서 세세하게 이런 걸 다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 세세한 규정을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든다. 통상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이걸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특별하게 또 세부 규정을 또 만들어놔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별표라고 합니다. 별표라고 하는 특별한 표를 또 만들어 온다고. 규정을 또 만들어 온다고. 그러면 법률 밑에는 별표가 없어요. 법률의 별표 역할을 하는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행령에 별표가 있고 시행규칙에 별표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시행령에도 하부 규정이 또 있고 시행규칙에도 하부 규정이 또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비중과 포지션이 어디가 제일 높냐라고 보면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출제되는 게 한 50%예요. 50%. 알았나? 50% 되고 이 명령이라는 것에서도 50%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여기서도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이게 완벽한 비율은 아니지만 이 50% 중에서 여기에서 30%, 여기에서 20%, 이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럼 얘는 출제돼야 안 돼요? 얘 출제되지. 시행령의 별표, 시행규정의 별표까지 합해서 30%, 20%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출제가 돼. 그러니까 뼈대부터 이렇게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 시와 도가 있는데 시, 도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시도 조례라는 게 있다고.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이건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건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출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얘는 출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만약에 나온다 하면 이제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알았습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헌법을 이야기할 때 법률, 명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을 얘기할 때는요 뭐뭐조 맞습니까? 뭐뭐조 뭐뭐조 밑에 뭐가 있냐? 항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몇 조 몇 항 이런 거까지 들어봤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고요 이거는 가나다라로 얘기해요. 알았나? 그럼 1, 2, 3, 4 동글동글 있으면 항이라고 하면 되고 가목, 나목, 다목, 라목,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면 목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 단위로. 그래서 목, 항, 조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마찬가지 뭐 명령, 몇 조, 몇 항,
면목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는 방법. 이거 자체가 뭐 시험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라고 보면 된다. 그럼 여기 전체 포지션 중에서 지금을 기준으로 할게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방기본법에서 출제가 됐을 때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문제잖아. 그치? 20문제. 여기서도 몇 개가 출제가 되냐? 5개가 출제가 돼.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그래서 5, 4, 20문제가 현재 상태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암기할 게 많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어디 파트가 조금 어렵냐면 요 파트하고 요 파트 있지. 이거는 뭐다? 쉽다. 하나? 쉽다. 그러면 목표는 95점, 100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최하 컷으로는 85점은 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1분법이고 2분법, 3분법, 4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1, 3분법에서 우리는 다 맞거나 하나를 틀리거나 그 정도. 그냥 그래 여유 주자. 하나.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2분법하고 4분법 요 친구들 있겠지. 여긴 조금 어렵다. 어렵다. 여기에서 맥시멈 3개, 미니멈 2개.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틀린다. 어렵다니까.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뭐 위험을 안전관리법이나 내용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잡으시고 여기에서 1, 3에서 출제된다 했을 때 하나 정도 잡으면은 그러면은 최소 불합격을 벗어날 수 있는 컷 85점이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85점.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운이 좋았다 하면은 95 나오는 거고 운이 좀 없다. 실수했네 하면은 그래도 85점. 그렇게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 정도 요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요거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해서 요거를 마무리할 거다. 라는 거야. 알겠나? 이거는 요렇게 세분화해서 2003년에 뽀개놨을 때 나머지 잡다구리한 쉬운 것들을 일반 행정적인 측면을 소방기본법에다 때려 박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공사, 위험을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은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요거를 고용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규정과 관련된 법이야.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법의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소방기본법 몇 조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공부를 하거나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왔다고 시작하고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감으로 첫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했을 때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 거를 만들고 필요하다고 외워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하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돼.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 안 외워진다니까. 알았어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요 정도 와야 아하 하고 나서 종과 횡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알았죠?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방법규의 내용이 요 내용인데 소방학 개론과 엮이는 파트가 요 파트. 살짝 엮여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좀 더 많이 엮이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 파트. 여기가 이제 소방과 관련해서 그 개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엮인다. 알았지? 일부러 엮으려고 애쓰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관계법규하고 개론하고 완전히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동시켜서 같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구나 엮이는구나 이거 배웠는데 여기서 나오네 배웠는데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여기서 소방기본법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까지 제일 먼저 총칙 나오고 짜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여기 안에서 시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목차를 한번 좀 보라고
예,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5문제씩 나오는데 어려운 파트가 2, 4분법이야. 그리고 쉬운 파트가 1, 3분법이야. 그나마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렵고 어려운데 그나마 여기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지. 소방기본법 1조부터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1조부터 수업 들어가게 되고 법률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명령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딸려서 같이 배운다 라는 거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아래에 뭐가 있어? 기출문제가 아주 단순한 기출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하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첫 2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형광펜이 한 3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네. 그러면 첫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컨텐츠의 파트 5에 보면은요 별표가 나와 있죠? 별표가 나와 있지? 그 별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규정으로 공부할 건데 이 별표까지 가면 별표까지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표 내용까지도 이렇게 구차하게 막 지저분하게 막 하는 건 되게 어려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달 수업할 때는요 벌칙하고 보칙하고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패스하고 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면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기본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소방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법이 나오잖아요? 법이 나오잖아? 그럼 법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조가 있겠지. 근데 조 다음에 뭐가 있어? 항이 있겠지. 그럼 우리 조가 있고 항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가 몇 조야? 1조잖아. 제일 먼저가 몇 항이야? 1항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몇 조 몇 항 할 때 1조 1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법을 상징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야. 알았나? 그러니까 항상 어느 법률 조항이 나온다 하면은 몇 조 몇 항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조 1항은 여러분들 무조건 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을걸? 노래도 있던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 1항이야. 알았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규정하는 거라고. 1조 1항.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거라고요. 이게 헌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제 좀 큰 덩어리에 모법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자세한 규정은 없어.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조 1항, 1조 2항 이렇게 아는 것처럼 어떤 법률이 나오든 1조 1항, 각 법의 1조 1항은 아하, 이거는 염두에 두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쨍. 자, 그러면 첫 번째 총칙이라는 파트. 어느 법률이 나오도 제일 먼저는 다 총칙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칙부터 시작한다. 전체 이 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별표 때리세요. 법 제1조라는 게 나옵니다. 1조. 요거는 이제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조.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목적. 이 법은 어떤 법?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이야?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어요? 소방 기본법 하고 있잖아. 소방기본법이라는 이 법은 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이래독 할 때는요. 왔다 갔다 할게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이거지. 그럼 뭘 보냐면 책 아래쪽을 보세요. 책 아래쪽에 2페이지라고 적혀 있지. 그럼 소방기본법이라고 적혀 있죠. 3페이지라고 적혀 있지. 그치?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총칙이라고 적혀 있죠. 아, 내가 여기라고 있구나 지금. 순간순간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법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눈으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그러니까 하단에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쌤 봐요. 겁먹지 말고 쫄지도 말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요. 우리 마라톤 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50km, 40km, 50km 마라톤 하는 거라고. 처음에 우사인 볼트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달리잖아? 중간에 10km도 못 가서 지쳐버려요. 의욕이 앞서지 말라고요. 의욕이 앞선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 때가 언제냐? 4개월에서 6개월 공부할 때가 진짜 짜증날 겁니다. 왜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한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문제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이씨. 미안합니다만 자네가 딱 그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6, 7개월 전에 한 7개월 공부했다 그랬잖아.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야. 7개월 공부했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줬다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와씨, 나 뭐 했지? 난 7개월 동안 논 건가? 논 거 아니야. 지금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아. 두 과목은 없어졌지만 6개월이든 7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거랑 아예 처음 하는 거랑 느낌이 틀려요. 그래 안 그래? 느낌이 틀리잖아. 어떻게 공부를 했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느낌이 틀려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본 새끼가 있고 여자친구를 10번 사귀어본 새끼가 있어요. 11번째 사귀었을 때 괜찮은 사람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10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래서 헤어졌고 이래서 헤어졌고 이래서 까였고 이래서 버림받았고 이래서 내가 찾고 뭐 했고 아 이런 사람이다. 감이 온다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고. 알았지? 쌤, 저 아는 사람은 처음에 한 번 사귀어서 결혼했는데요. 운 더럽게 좋은 거고 뭣도 모르고 결혼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럴 수 있는 거고. 자, 1조 목적입니다. 어느 법률이든 제1조를 들어간다 하면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 자, 이 법은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화재 예방 줄치고 내가 형광펜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 다음에 경계 줄치고 진압 줄쳐요. 그러면 예방하고 경계 사이에 점이 찍혀 있죠? 그냥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 화재를 예방하고 and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운데 점. 알겠나요? 가운데 점이 찍혀 있으면 뭐뭐 한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 화재로 인한 위급한 상황, 재난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 재해로 인한 위급한 상황. 요게 있겠지. 화재는 여러분들 불난 건 줄 알지? 그냥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될까? 다리가 무너졌거나 건물이 무너졌거나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인간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재해. 자연재해를 생각하면 돼요.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줄친다. 구조, 구급 활동 줄친다.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 줄쳐요. 이게 소방법이 만들어진 목적이니까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신체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한다. 공공의 안녕 줄치고 공공의 동글베기 쳐놓으세요. 안녕의 동글베기 쳐놓으세요. 이거를 가끔가다 바꿔치기래요. 공공의 안녕이라는 게 있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알았나? 여기서는 안전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이다. 편안함이다. 안녕의 동글베기 쳐놓고 질서 유지 줄치고 복리 증진 줄쳐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이거는 하다 보면 한 1년 가까이 공부하면 자동으로 이것을 알게 돼. 알았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 처음 공부할 때 뭐식이 있었어?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요 집합, 영어로 얘기하면 오형식. 공부 시작할 때 계속 그것도 시작하잖아요. 집합 한 10번 봤어. 그러다가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쭉쭉 갈 때는 이제 뒷단원 잘 안 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보는 버릇을 들여라. 알겠나? 요거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 목적 봤습니다. 공공의 안전이야, 공공의 안녕이야? 안녕이다. 그럼 이거는 공공의 안녕이다는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소방기본법 처음 봤지? 처음 봤으니까 인사해야 되지? 안녕. 재미없어? 재미없냐고. 소방기본법이랑 인사한다고. 안녕이라고. 반가워. 소방기본법, 소방법 반가워. 그래서 안녕. 이렇게 기억하자.
그럼 1조를 봤어요. 그 다음에 1조 밑에 법에 정의 있죠. 이것도 시험 출제 잘해. 정의. 법 제2조 소방기본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럼 보면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이런 용어들이 있지. 이 용어들은 이래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소방대상물 줄치고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우리가 불을 꺼야 될 대상물, 관리를 해야 될 대상물이 뭐냐? 소방이란 말이 뭐야? 소방. 불 끄고 방어한다 이런 뜻이야 그냥. 알았죠? 사라지는 것을 방어한다 이건 말이야. 그럼 어떤 것들이 소방 대상물에 되느냐? 건축물 줄쳐요. 차량 줄쳐요. 선박 동물배기 쳐요. 선박 동물배기 쳐. 선박이 뭐예요? 선박이 뭐야? 배잖아 배. 그치? 선박. 근데 이 선박은 배가 강이나 바다로 돌아다닐 거 아니냐?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근데 큰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있다고 쳐. 큰 유조선이 있다고 쳐. 조그마한 보트 같은 경우는 동네 돌아다니거나 해안가 영해 안에서 돌아다니겠지. 해안가 변에서 해안가에서. 근데 큰 화물선들은 어때요? 동해바다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부터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저쪽에 서아시아 쪽으로 가서 유조선이 기름을 실어다가 갔다가 오기도 하고 하겠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이 났네? 그러면 대한민국 소방관이 거기까지 가서 불 거예요? 못 끄잖아. 우리나라 바다 아니잖아. 그럼 우리나라 바닷가 안에 있는 배들만 관리한다 이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구에 메어놓은 배, 항구에 정박한 배만 해당한다. 알았지? 운행 중인 배 말고. 알았나요? 그럼 보면 이제 줄친다. 자, 법제 1조 2의 1항에 따른 줄친다.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줄쳐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줄쳐요. 그러면 운행 중인 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항구에 매둔 선박만 해당한다고. and 선박 구조물 줄쳐요. 선박 구조물. 바로 밑에 줄 있습니다. 선박 구조물. 그럼 배 만드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선박 구조물 배 만들 때 배는 대부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나도 잘 몰라. 우리가 뉴스나 뭐 봤을 때 어땠어요? 배 만들 때 대부분 다 어때? 판때기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뭘 해요? 용접하죠? 용접하다 보면 불꽃 스파크가 튀다가 또 불날 수도 있지? 겨울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건조할 때. 공장지대에서 공장 만들고 뭐 하다가 용접하다가 스티로폴 불타기도 하고 뭐 한번 왁!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선박 관련 구조물도 건조 구조물도 들어간다. 줄치고 소방 대상물에 선박 건조 구조물 줄치고요. 산림 줄치고요. 산림이 뭐야? 산이야 산. 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아주 흔하죠. 뭐 얼마 전에도 4월 달에 니네들 2022년 시험 보기 바로 한 보름 전? 한 달 전? 얘들 막 불이 났었어. 소방 수업을 하니까 쌤도 야, 불 니네 이런 거 전화했어요. 제자들한테. 야, 너 불 끄고 있냐? 전화하지 마십시오. 바쁩니다. 뭐하냐? 꼬챙이질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 껐는데 잔불이 남아있잖아요. 다 뒤집어 까줘야 된다고. 넌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물 불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대. 근데 경기도 포천에서 있는 애가 선생님 저 지금 강원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 경상도 북부에서 올라와서 강원도까지 타고 막 그랬잖아. 강원도에서 또 나고. 그때가 3월 달 정도 됐었다고. 아 고생하네. 산에 불 나면 환장한다고. 그나마 우리 충청권은 그나마 산이 좀 덜해서 다행이야. 충청권은. 그리고 전라권은 거의 없고 산이 많지 않고. 경북, 강원도 요 일대는 산불 조심하는 거 같고 환장하는 거야. 산림도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 그 밖에 인공 구조물 줄치고요. 자, 그러면 요 소방 대상물이 출제가 되는데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련 문제 1번이 있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파트나 학교 이건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야. 알겠나? 건축물 and 차량 and 운행 중인 항해 중인 선박이다 라고 했을 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지 라는 걸 찾는 거라고. 이런 거 쉽지? 그래 안 그래? 이건 쉬워. 항구에 정박한 배만 얘기하는 거잖아. 항구에 메워둔 배. 선박 건조물 이거 들어가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출제되는군.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건축물 차량, 건축물 차량, 건축물 차량, 그 밖에 인공 구조물, 인공 구조물. 나 뭐 있지? 뭐 있지? 모르겠다. 못 외웠어. 다시 외워. 다시 외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배웠으면 거기와 관련된 파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오. 알았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안다고요. 그게 제일 공부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 이론만 많이 안다고 해봤자 현장 가서 문제 풀 때 안 나오거든. 근데 관련된 유형을 계속 파악하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저걸 왜 줄치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그 시간이보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에 공부한 거 다음 주에 할 때는 4시부터 4시 반까지가 그 시간이다. 30분만 함께 하자. 30분 더 하면 선생님 더 돈 내야 돼요? 공짜야. 알았냐? 에이씨, 그럼 차라리 3시 반까지 수업하고 4시까지 하세요. 저 4시 이후에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30분 먼저 가나 30분 뒤에 가나 무슨 차이 있어?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많은 시간 뺏지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라고 있어요. 관계지역.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줄체예요. 그 이웃하는 지역. 소방 대상물 있는 지역 반경 5km 안쪽 그게 관계지역이야. 그러면 어떤 뭐와 관계된 거야?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방과 관계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화재를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화재도 예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 구급 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련된 지역을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요. 진희! 집중하고 있어? 볼펜 들어. 준비해. 아주 자세는 좋군. 집중해. 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줄체라 그랬어. 그 이웃하는 지역으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뒷부분 안 외우려고, 외우려고 애쓰지 마요. 그 뒷부분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냥. 소방 대상물이 있는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용어 이해했어? 자, 세 번째. 관계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인. 이 건물이 있겠지. 그지? 이 건물도 1층에 여러분들 오다 보면, 잘 들어. 1층 엘리베이터를 타잖아.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문 딱 올 때 이렇게 이 정면에 그 TV 화면 하나 있단 말이야. TV 화면. 옆에 보면 요만한 거 붙어 있어요. 소방 대상물이다. 내가 저번에 봤을 때 2급 소방 대상물로 봤던 것 같은데. 대상물이다. 여기에 관계인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관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 건물 소유주. 알았습니까? 건물주, 그 양반이 관계인이야.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도 관계인이지. 이 건물이 소방 대상물이니까. and 이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임대업자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관계인이라고 한다. 알겠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 이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점유자 위에다가 넣는 임대인이라고 해놓으세요. 점유자가 임대인이야, 임대인. 알고 싶으면 이거니? 어이? 내가 이 4층 건물을 내가 빌려서 쓰고 있다. 나도 관계인이야. 이 건물 전체 통에 건물주가 있다. 그 사람도 관계인이야. 이 건물이 크니까 여기다가 수위 아저씨도 두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을 준다. 관계자. 이 사람도 관계인이야. 용어 이해 됐어? 자, 됐어.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별자치시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가까운데 어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어. 얘는 예외적이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규를 공부할 때는 시도지사 and 시도지사인데 여기서 도지사하고 시장님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대전시가 있지. 무슨 시도 있어요? 공주시가 있지. 뭐 또 있어요? 충청남도가 있죠. 그러면 충청남도의 대빵이 누구야? 도지사. 그럼 여기 대빵은 다 뭐야? 시장. 시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무슨 시요? 광역시잖아. 여기에서 시도지사 요 개념이 나오면 여기에서 시는 요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일반 시는 빠진다고. 그리고 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기차를 타면 1시간 10분 되면은 종착역인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에도 누가 있어요? 시장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무슨 시장이야? 특별시장이잖아. 서울특별시장이잖아요. 대전광역시장이고 공주시장이고. 요 아저씨는 또 들어가요. 이 시는 결론은 뭐야? 특별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한다 이거야. 알았나?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and 도지사 합해서 이 용어를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일반 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들아, 수원시는 들어가 안 들어가? 시도지사의 수원시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논산시장 안 들어가잖아요. 전주시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장만 들어간다 이거야. 시도지사라는 명칭 안에. 그래서 다시 소방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이런 말 나왔죠? 이런 말 나왔지? 이하 시도라 한다 할 때 시도는 일반시 빼고 광역이란 말이 붙거나 특별이란 말이 붙었던 시만 말한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예외적으로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도 들어가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그걸 시도라고 하는데 이런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빵 이 사람을 소방본부장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았죠? 소방본부장. 그러면 얘들아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세 군데 있겠네? 소방본부장은 각 도에 있겠지. 그리고 시도에 있다며 소방본부장이 각 도에서 화재 예방도 하고 구급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화도 하고 이런 일 하는 이 사람이라며. 각 도에 있겠지. and 각 시에 있는데 일반시가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만 있다 이거야. 거기에 부서의장을 소방본부장이라고 한다. 용어 이해 됐어?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방대는 그냥 현장 가서 불 끄는 조직, 이게 소방대야. 알았죠? 소방대. 소방대, 가, 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방대에 해당하는 조직체 중에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다 이렇게 나오면요. 목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았나?
몇 조, 몇 항, 몇 목 할 때 여기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가나다 해도 되고. 자, 가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뭐가 돼? 줄쳐. 소방공무원이 된다. 소방공무원이 된다. and 의무 소방대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의무 소방원이 된다. 혹시 있어요 여기? 내가 딴 데서 한두 명 봤는데 의무 소방원 출신이다. 손 들어봐요. 없나? 없나? 이건 뭐냐면 아까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남학생들 다 군대 갔다 왔지? 혹시 맹호부대 출신 있나? 수기사? 나머지 다 군대 갔어? 넌 어디로 갔다 왔냐? 아, 너 맹호부대 알지? 일반 우리 육군 땅게. 근데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는 뭣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아니야. 많이 있는데 친구 중에 의경 간 친구들 있지. 의무경찰. 그런 것처럼 의무 소방으로 군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가 무슨 해병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가. 군생활은 똑같아. 대부분 다 이제 소방대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좀 뭐한 표현으로 시다발이 하는 거야. 현장 가서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불도 끄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그냥 훈련 받고 뭐 관리 좀 하고 뭐 좀 날라주고 이런 거 하다 오는 애들이야. 근데 의무 소방원은 소방학과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더라. 또는 자기 부모님이 소방관이다라는 거죠. 경험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애들이 많더라. 의무 소방원은 군대를 소방대로 가는 애들이야. 의무 소방원. 알았죠? 자, and 의용 소방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뭐냐? 그 지역에 소방대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보조해 주는 건데 이거는 동네 아저씨들이야. 그 지역의 동네 아저씨들로 구성된 조직이 의무 소방대야. 알았습니까? 자, 실제 있잖아. 실제 여러분들이 대도시권에도 의무 소방대가 있어. 자치 소방대 이런 것도 있고 저 뒤에 가서 위험을 관리할 때 그때 나오는 거고 자체 소방대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의무 소방대는 영향이 매우 커요. 대도시권은 구역이 잘 갖춰있고 시설이 잘 갖춰서 좋은데 여기서 반경 10km만 넘어가잖아? 그럼 다 시골이거든. 시골에는 인구가 많이 안 사니까 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소방차 조그만 거 하나 또 구급차 한 대 이 정도로만 끝나. 대원도 한 5명 내외로 쪼개고 면 단위로 가면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우물이 어디 있다, 상수도가 어디 있다, 그럼 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지름길은 어디다, 이런 것들 물어봐. 그들과 너희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대전에서 빨리 출동해서 오는데 불은 막 나고 있어. 빨리 진화를 해야 멀리 퍼지지 않겠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국사로 말하면 뭐 의병 조직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알겠냐? 그 동네 일반인으로 구성된 뭐다? 그냥 조직이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이다. 이게 의용 소방대원. 그러면 소방대를 구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소방 공무원이 있겠지. 그리고 또 의무 소방원도 있지.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도 있다. 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올라가서 3페이지의 관련 문제 2번 문제를 보세요. 답을 가리고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면 소방대 구성원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체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의무 소방대원, 줄여서 의무 소방원 이렇게 되지. 뭐가 빠져야 돼요? 2페이지를 봐봐. 2페이지 소방대. 2페이지 소방대 보면 두꺼운 글씨로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있잖아. 그럼 자체 소방대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사분법 할 때 나오는 거라니까. 그 건물주가 위험을 관리하는 그 지역의 대빵이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구성하는 게 자체 소방대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 이 말이야, 얘들아. 알겠나?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는 지금 2018년 이후로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질문만 많아. 근데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소방대의 구성원은 이게 핵심이야. 그럴 때 뭐가 빠진다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이런 패턴, 공부하고 이런 패턴 이걸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용? 네.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출처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옆으로 쭉 가면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그럼 뭐 불이 크게 났어. 그럼 소방본부장까지 나오셔. 소방본부장이 소방대장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불이 좀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럼 소방서장님 급까지만 나와서 불 끌 때 있겠지? 그럼 그 양반이 현장에서 불 끄는 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선생님 이거 어쩌라고? 지금 법 제2조에서는 소방기본법에서 이런 용어를 쓸 것이니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쓸 때 용어의 뜻은 이런 거니까 잘 알고 있거라. 이런 의미야 지금. 그랬을 때 소방 대상물이 무엇이고, 관계 지역이 뭐고, 그 다음에 관계인이 뭐고, 그 다음에 소방 시도의 개념 뭐고,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뭐고, 그 다음에 소방의 구성원은 뭐고, 소방대장이라는 뜻은 뭐고. 이거를 수업할 때 쌤이 판서로 수업할 수 있어. 근데 일회독 할 때는 좀 이거를 편하게 가자 하면서 이 책에 있는 필요한 것만 좀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는가? 네. 이해됐죠? 아, 이런 것이 용어 이해구나. 아, 관련 문제는 1번, 2번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라 이 말이야. 알겠는가?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